라바는 전 투바 엔터테인먼트, 현 투바인이 시작한 한국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며 3분 이내의 단편이 몇 개씩 이어지는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사가 없이 몸개그로 이루어집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오는 2D 형태의 뒷이야기도 볼만하며 도로 하수구에서 빨간 애벌레 레드와 노랑 애벌레 옐로우가 중심으로 점점 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벌레 친구들도 추가되며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정상인 듯 싶으나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애니메이션의 주 내용입니다. 메인 캐릭터인 레드, 옐로우는 혀가 손이며 방귀, 콧물, 침을 삼켰다 토하고 또 먹기 등등의 짓을 반복합니다. 거의 매화 비엔나 소시지가 등장하고 나타나면 모든 벌레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독특한 설정과 소재로 엿볼 수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잠재력 희망이자 뽀로로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은 파급력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존의 교육적인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만 했던 기존 유아용 애니메이션과 달리 라바는 순전히 재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인데 뽀로로도 꽤나 짓궂은 면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예 콧물, 방귀, 폭력 등의 자극적인 요소들과 나름 현실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무장을 합니다. 덕분에 라바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닌 어른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 연령층에 국한되고 있었던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다 넓은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대중성만 따지면 뽀로로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애들이 뽀통령을 외쳐댄 결과이며 내용상으로 보면 라바가 더 대중적입니다. 초창기 평론가들은 라바로 인해 앞으로의 애니메이션의 성향이 뒤바뀔 것이라 예상했고 남성 전문지 에스콰이어에선 아이들에게 착한 것만 권유하던 뽀로로는 남극으로 유배를 하고 곧 라바 천하가 일어날 거라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언은 예언일 뿐이죠. 라바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앞으로의 애니메이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내보이는 의견도 있으며 그러나 초창기의 미국 애니메이션만 봐도 총으로 마구 갈겨대는 건 물론이고 몸에 구멍이 뚫리거나 심지어는 사지절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현재도 해외 애니메이션에선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대중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라 애니도 사실상 초창기이니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죠. 하지만 방금 같은 문제와는 별개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내용 전개가 오물개그, 폭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폭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콧물하고 방귀는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히 사용하면 괜찮고 위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재미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방귀 뀌는 소리와 함께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도 괜히 소리를 쓸데없이 현실에서 듣는 것처럼 고퀄리티로 만들어놔서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덤으로 한국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3기에 가면 초밥이라든지 쿵호 같은 동양적인 것도 나오며 강강수월래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상여 소리가 나오는 등 곳곳에 좀 한국적인 것도 나옵니다. 여하튼 해외에서도 제법 인지도가 있어서인지 제작사가 인터뷰하길 중국 업체에서 판권을 혹은 아예 회사를 통째로 거액에 사겠다고 계속해서 제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사 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빼꼼이 중국 업체에 팔려서 판권이 넘어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에서 잠깐 보도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 라바 같은 애니메이션의 문화산업 지원을 등한시한다면 라바 또한 중국에 팔려서 제2의 빼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 우리 모두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우사친이었습니다.